네, 안녕하십니까.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. 오늘 시장 살짝 하락하니까 좀 코 빠져 계셨나요? 그럴 필요 없어요. 이번 주 월, 화, 수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 이유만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오늘 시장이 왜 약세를 보여줬을까? 일단 첫 번째는 4월 10일,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이에요.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. 전달에는 7.9%였어요. 지금 미국 많은 애널들은 컨센서스를 8.4, 8.5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나오면 시장은 그래, 그러니까 다음 달에 빅스텝 해가지고 0.5% 금리 인상하겠지.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요. 그 전에 지금 시장이 그냥 알아서 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8.5% 이상 8.8, 8.9 아니면 9% 이상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 살짝 충격이 하루 이틀 조금 깊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. 네, 시장에서는 아마 이번 달 소비자 지수가 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살짝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다음 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따라서 수요일 날 CPI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피로감도 일정 부분 잠재되어 있습니다.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프랑스 대권이에요.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마크롱하고 루펜이 있는데 루펜은 아주 극우래요. 그 푸틴하고 사진도 찍고 좀 그쪽 성향이 강해. 그러면 지금 제가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유럽들이 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독일 같은 경우 메르켈이 좀 정계 은퇴하면서 지금 그동안 EU를 이끌어갔던 카리스마 그 메르켈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오합지졸이에요. 그나마 조금 이끌어갔던 마크롱이 요번 대선에서 지금 28대 24로 일단은 나아지지만 얘네는 과반수가 안 넘으면 2차 투표를 해요. 그게 이제 24일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또 마크롱하고 루펜하고 그 마지막 결선을 합니다. 만약에 루펜이 되게 되면 유럽 구심점을 잃게 돼요. 구심점을 잃으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그 이상의 브렉시트 아니면 지금 좀 말이 막 나오는 게 이제 헝가리도 이상한 말하고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유럽 내에서 에너지 이거로 인해서 자국의 발언이 다 각자 달라요. 우리 솔직히 대한민국도 좌파 우파 해가지고 둘로 갈라지잖아요. 우리 내에서도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데 국제 문제에 있어서 이 나라 저 나라 각자 생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. 결국 제가 보고 있는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로벌 전체 시장에 있어서 약한 고리가 유럽이 될 수 있습니다. 약한 고리란 뭐냐? 뚝이 그냥 무너지나요? 작은 크랙 하나가 걔가 이렇게 좀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? 그 큰 댐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.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. 약한 고리가 유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고 오히려 1년 후, 2년 후에 시장의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메모해 놓고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결국 24일 날 있는 프랑스 대통령, 일단 마크롱이 되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. 조금 더, 단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진짜 르펜이 됐을 때는 유럽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엉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우리 차트 보면서 지금 시장의 위치 왜 조정 나오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또 안 되네. 예. 자, 우리 이 선이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뺐다가 끼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네. 자, 일단 시장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. 시장을 좀 크게 보면, 자, 우리가 여기서, 알 수 있는 건 3월 중순부터 우리 시장이 제법 올라갔어요. 그죠? 이때 올라갈 때도 솔직히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느냐를 할 때 없어요. 그냥 주식 시장은 공포와 걱정을 먹으면서 상승을 합니다.
그러한 상승이 어찌 보면 이 시점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후 시장이 왜 조정 나와요? 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의 상단을 2790이라고 했어요. 결국 그 근처 가니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의사록 발표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.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CPI를 두고 지금 시장이 이 2690, 요 자리에서 지금 버벅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를 살짝 하회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했을 때 하회 가능성은 있어요. 그래서 화요일, 수요일 이틀 동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라고 했을 때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. 그러나 이 2590 이 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 시장의 여상단과 이 하단, 이 박스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준의 금리 인상, 그거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,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얘가 뿡 치고 갈 수 있을까요? 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큰 근거는 결국 우리 시장에서 기관의 외국인의 방향을 보시면 알아요. 특히 삼성전자를 보세요. 삼성전자 누가 사요? 우리 개인만 사요. 기관 외국인 거들떠도 안 봅니다. 결국 거들떠도 안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 삼성전자 67,000원이야. 아우 저가 매수야 하면서 계속 삼습니다. 과연 삼성전자가 67,000원이 저가냐? 그럼 뭐 나중에 보면 알죠. 나중에 많이 하락했다가 뭐 9만 원, 10만 원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는 안 올려요.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고생했어요.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빨리 차익하고 나가세요. 그럴까요? 아니, 오히려 한번 더 죽여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6만 원 깨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가야 된다는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괜히 싸니까 자꾸 사고 그러지 마세요. 그냥 냅둬. 삼성전자 실적 좋은 거 알아.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실적에 의해서 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지. 뭐 대형주니까 간다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아주 철저하게 종목 사냥을 해야 돼요, 우리가. 개별주 쪽에서. 그런 종목을 잡아야지만 지금 수익 낼 수 있지. 대형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물론 걱정할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걱정만 하면서 주식하나요?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랬을 때 그들 쪽에서 시장이 과연 우리한테 수익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글쎄요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. 자, 한번 좀 시장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한번 크게 월봉 놓고 이 시장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시장 보면 우리 이게 4월 달이잖아요. 4월 달 같은 경우 이 2월의 고점 못 치고 가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음봉 떨어지면서 4월, 5월 오히려 이전 저점 2590 그거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이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는 박스 흐름이 갑니다. 결국 지금부터 원래는 이 큰 박스여야 되는데 지금은 상단이 낮아지면서 이 박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박스에서 5월, 6월 이때는 한번 하단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얘가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 조금 올라는 가겠지만 결국 박스가 낮아진 자리에서 횡보하게 되면 결국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을까요, 나쁠까요 할 때 좋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면 계속해서 안 좋을까요? 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2020년도 엄청난 상승을 줬던 이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때 어땠어요? 뭐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어지간한 대형주들은 막 2배, 3배 갔어요. 그 어느 때에 볼 수 없었던 대형주 장세가 이다 보니까 큰 형님들이 어떻게 돼요? 어마무시하게 돈 벌었습니다. 어마무시하게 돈 벌었어요. 그럼 그렇게 돈 벌으면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? 더 벌려고 해. 근데 큰 손들은 여기서 됐어. 당분간은 우리 시장 떠난다. 손 놔요. 그래 놓고 아주 철저하게 싸다라고 느낄 때 다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싸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좋아, 싸. 그럼 시장 환경을 보자고요. 시장 환경이
과연 녹록한가? 녹록하지 않거든요.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지금 코로나로 엄청나게 지금 봉쇄하고 있죠. 얘가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시장 한번 뚝 떨어질 수 있어요. 왜? 우리 글로벌 시장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, 중국 시장, 유럽 시장, 이머징인데 미국 너무너무 좋아. 좋은 건 알겠어요. 그럼 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일단은 없어요. 중국에 의한 건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 유행에 의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풍전등화예요. 만약에 확산되면서 더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? 그로 인한 물류라든가 공급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레벨 다운이 되는 거예요. 2590 요 저점은 연준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고 얘를 하회한다는 건 또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이슈가 중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또한 조금 더 크게 보면 유럽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박스 2590, 2790 여기는 그냥 금리 인상에 의한 움직임 파동으로 보시면 되고 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이머징 아니면 최빈국 이런 데들도 크게 문제가 돼요. 왜? 지금 남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에너지하고 곡물이에요. 그죠? 이 곡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미에도 배 고는 사람들도 많고 이 가격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그들로 인해 최빈국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영향은 없어요. 없고 다만 그냥 뉴스화 되는 거고 제가 보고 있는 건 결국 이 중국의 문제가 과연 한 단계 또 다운시킬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그냥 이 박스 흐름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떨어질 요인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내일하고 모레 여기 지지해주면 일단 또 여기까지 열려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하고 모레 살짝 하회할 수 있어. 그거는 겁주는 거예요. 겁주는 거니까 크게 거기에 겁먹고 종목 매수하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나? 오늘 제일 먼저 움직였던 거는 로봇들이었죠. 로봇. 요거는 오늘 일단 유진 로봇이 제일 또 세게 움직여줬어요. 그러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흐름 보면 뿡뿡 쏴주고 조정 주고 좀 다시 올라가고 윗꼬리 달았습니다. 그럼 얘가 더 갈 거냐를 할 때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에요. 그러나 이런 종목은 가진 자들이 매매하는 게 좋고요. 어찌 보면은 이런 얘가 조금 더 행보하면서 이런 60일 이평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매매를 할 줄 안다면 매수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더 갈 수 있다. 로봇은 최근에 로봇이 그런 대로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. 그 다음에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멋지게 올라갔던 우리 비료 사료. 제일 대장은 원래 효성 OMB였어요. 효성 OMB 뿡뿡 쳐주고 한 3주 조정 주고 다시 가려고 하는 모양새죠. 왜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있을까?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뉴스 나온 게 뭐죠? 결국 우크라이나 농산물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줄어들 수밖에 없죠. 3월달, 4월달 씨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없잖아.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나올 수 있는 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비료 사료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?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. 제가 작년 연말에 진짜 강하게 얘기했던 에그 인플레이션
얘가 이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시장은 좋든 싫든 이 원자재에 의해서 종목군들을 찾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지금 이 상승 파도에서 나도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.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료 쪽에서는 이 현대사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 팁 드리지만 여기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얘를 잘 보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위로 확 거봐요. 거 보면 얘가 어디까지 떨어져요? 5만 원까지 떨어지는 자리가 고점에서 저점 75% 빠지는 자리예요. 여기 와야지 한 번 반등이 최소 여기까지 나와요. 조금 강하면 여기까지도 열려버려요. 그게 왜 그래요? 라고 했을 때 이 점상간 애들의 특징이 그래요. 그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에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 있죠? 삼성중공업 우선주 얘도 제가 한번 그려보면 잘 봐봐요. 얘가 여기서 점상 무지하게 갔어요. 그럼 얘가 움직였던 자리를 한번 4등분 해볼게요. 이건 주봉이에요. 일봉이 아니고.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? 거의 이 75% 빠진 자리까지 와야 이런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건들지 말아야 돼. 이건 터는 작업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결국 얘가 올라가 가지고 이 75%까지 빠지는 그 자리가 한번 트레이딩 해가지고 한번 강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이렇게 그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이건 작업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안 죽어요.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괜히 엇박자 타가지고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영영영영 눈물 흘리는 종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고민하시면서 가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.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어요. 그죠? 오늘 화장품 중에서는 저는 2차 환불이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는데, 뭐 2차 환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풍 써주고 한 달 반 행보하다가 또 풍 쳐주고 지금 가죠. 그럼 얘 또 이제는 조정이에요. 자, 조정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결국 잘 보시면 얘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는 이 장대 양봉의 이 중간값 훼손해야 안 해요?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지금도 얘가 아직 훼손했어요 안 했어요? 안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막 행보가 오래가 그러면서 거래가 줄면서 막 십자형 캔들 나와. 그러면 한 번 더 살아있다라는 거죠. 얘 밑에서 1차 상승이 2차 상승이에요.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3차 상승도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결국 유가 같은 경우 지금 또 98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. 절대 여기서 그냥 안 내려가요. 왜? 지금 이 유가 상승, 이 100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최대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미국 정의사들이라든가 산유국들이에요. 이들 입장에서 여기서 꼬꾸라지면 지네들 앞으로 막 60달러, 40달러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려고 할 거예요. 그럴수록 돈은 엄청나게 벌 테니까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SO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? 박스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. 그러면 박스 뚫고 이제 10만 원 넘어갔으니까 더 가겠죠? 분명히 더 가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더 가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. 얘가 이러한 가격대를 다 뚫어버렸잖아요. 이걸 다 뚫었다라는 건 여기 11만 7천 원까지 또 열려 있는데 바로 갈 거냐? 아이, 이렇게 또 좀 조정 주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SO일 같은 거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11만 원 이상까지 홀딩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우리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그래도 오늘 또 이제 기아가 조금 움직여줬죠. 우리 기아 한번 보면 이런 기아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갈까요? 라고 했을 때 좀 버벅대지만 단기 목표가는 보여요. 82,500원. 그래서 82,500원이라는 목표가를 보고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뭐 작은 금액 있는 분들은 좀 뭐랄까
대상이 안 되지만 좀 큰 돈이 있는데 나 대형주 쪽에서 좀 투자하면서 한 몇 개월 가져가고 싶어 라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오래간만에 합니다. 내가 추천하면 종목들 빵빵빵빵빵빵 갔는데 한 2번인가 3번 했죠, 그동안. 근데 진짜 멋지게 그 당시에 갔었어요. 자, 이 롯데지주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롯데지주 먼저 월봉을 보면 우리가 이제 월봉 같은 경우 봤을 때 얘 주가 위치는 고점에서 저점을 그어보면 돼요. 딱 그어줬을 때, 그어줬을 때 얘가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니?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에서 75% 떨어지는 이 자리, 윗단, 아랫단 이 자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매수 자리라고 했어요. 그럼 얘는 지금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얘는 사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요 목표 46,000원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갑니다. 그냥 가고요. 그 다음에 그 윗단에 있는 7만 원까지 목표를 보고 몇 달간 트레이딩 하세요. 그 대신 얘는 절대로 빠르게 안 갑니다. 얘 보시면 한 달 동안에 그냥 이렇게 질질질질 가요. 그래 놓고 조정 한번 살짝 주고 또 한 달 지지지지 가다가 지금 21 이평선 조정 예쁜 자리예요. 그러면 얘 어디? 이거 치고 올라갑니다.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얘 왜 가야 돼요라고 했을 때 저는 얘도 어찌 보면 이제 정부하고 좀 우리가 연관성을 주자고요. 우리 차기 정부는 일단 친일파가 많아요. 진짜 많은지 아는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. 여튼 이 현 정부는 일본하고 무지하게 격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불매운동 어쩌고 저쩌고 이게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일본 관련된 기업들은 아주 철저하게 배제됐죠. 우리 원전 배제됐지. 그러면 이 롯데지주는 최소한 차기 정부에서 크게 분리할 건 없다라는 거죠. 더 이상 악재가 없다. 그러면 바닥에서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크게 막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. 그러나 일주일 있다 보니까 한 2% 올라가 있고 한 달 보니까 한 4, 5% 올라가 있어. 그러면 한 달 봤더니 4% 수익. 그거에서 될까요?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10%보다는 이렇게 갖고 있어 졸졸졸졸 시장 크게 변동 없이 가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좀 자금이 큰데 라고 했은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튼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고민이 될 거예요.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까? 결국 내일 모레 있는 CPI 이 발표는 오히려 매수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냥꾼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사냥꾼이 되는데 어떤 종목 매매하는 게 좋을까? 제가 잠시 후 6시에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하시고 잠시 후 6시에 저희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 냈던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왜 얘를 샀는지 확실하게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조정 나왔으니까요. 또 한 1, 2주 정도는 또 견조한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능동적으로 대응해도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